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2020년 HSK 4급 상반기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6월 총평으로 인사드린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이 이 강의는 7, 8월 시험 보시는 학우님들을 위해서 상반기 총평이라는 이름 하에 적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총평 강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런 총평 강의를 잘 분석을 하면 7월에 8월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7, 8월 시험 보시기 전에 무조건 선생님하고 학습하고 오늘 쌤이 강의해드리는 어휘들은 암기하고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상반기에서 듣기, 독해, 쓰기에서 제일 어려웠던 영역은 듣기입니다. 이 듣기 영역이 어려우면 여러분께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고 가셔야 될까요? 듣기. 그 다음에 독해하고 쓰기는 오셈 자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커스 교재와 그리고 선생님의 100%의 쓰기, 100문제, 100문제, 200문제면 우리 독해 난이도 중, 그리고 쓰기 중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해커스 한 권으로 합격하기 교재와 선생님의 부가 자료를 활용하시고 그리고 듣기 조금 더 실전 모의고사를 트레이닝 하셔서 우리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해커스 교재와 선생님 강의로 학습을 보충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듣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영역을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듣기 제1부분에 5대5 비율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제일 먼저 상반되는 내용. 그러므로 여러분 해커스 교재에 보시면 학교빛에 2번에 보면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하죠. 듣기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바꿔서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커스 교재 학교빛에 4번입니다. 그래서 듣기 제1부분은요. 4번과 2번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십시오. 그래서 거의 5대5 비율로 출제가 될 수 있으나 여러분 시험 매달마다 달라요. 선생님이 지금 70회차 시험을 보고 분석하고 있는데 5대5 꾸준히 나왔지만 여러분 6대4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5대5지만 6대4도 나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틀린 게 6개고 맞는 게 4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정답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연습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요. 해커스 교재에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시간, 장소, 직업, 신분 이런 게 나왔는데 학교피치 1, 2번 사실 그 부분은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어느 부분을 공략해 주셔야 되냐? 듣기 2부분하고 3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동작과 상태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매달 시험을 보고 나서 동작과 상태 상황이 도대체 몇 문항 나오는지 항상 수를 세어보거든요. 평균입니다. 평균 최소 22문항에서 많게는 29문항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부분을 공략하셔야 될까요? 동작과 상태 상황을 공략해. 듣기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 4가지 부분들을 공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지금 듣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듣기에는 나왔던 어휘들이 독해와 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런 어휘들은 완벽하게 외우고 가십시오. 완벽하게 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문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휘를 알아야지 듣기가 되겠죠? 누구를 위주로 들어야 되나요? 그 수어 위주로 들으셔야 돼요. 그 수어가 어떤 품사입니까? 동사나 형용사. 그렇죠. 그래서 듣기라는 명목 하에 듣기뿐만 아니라 독해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동사, 형용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사, 형용사, 명사 정도는 해커스 교재의 독해 파트에 보면 동사, 명사,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 세 섹션은 무조건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6월달 시험 한번 볼게요. 먼저 앞달에 뭐가 나왔냐면 금지하다가 나왔었어요. 선생님 분명히 듣기에 금지하다 나왔다라고 강조해드렸거든요. 이 금지하다가 나왔던 것들이 어디에 나왔냐면 2번 쓰기 제2부분에 사진 찍는 것을 금지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총평 강의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까요? 선생님 총평 강의 싹 보고 그 단어 딱 외워놨다가 어디에 활용해야 돼? 다른 영역에 활용해야 돼. 이거예요. 이번에 적중했어요. 금지하다,禁止.
자, 여러분 이번 6월달 시험에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매달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IBT 시험과 PBT 시험이 문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IBT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일기 쓰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이거 어떤 수강생이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이번 달 시험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일기 쓰는 거 나와요. 일기 쓰는 거 외우고 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IBT 시험에 나왔잖아요. 시험 보면서 정말 선생님 후덜덜했어요. 나오는 거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적중할 수 있는 것은 매달 시험을 보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다 나왔기 때문에 듣기와 독해, 다른 영역에 나왔기 때문에 어디 나온다? 쓰기제 1부분과 2부분에 나올 수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기 쓰고 있을 때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 사실은 양청好 습관을 써야 됐죠. 이런 게 적중됐어요. 그래서 기르다 양성하다 양청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20년 2월 시험에 한 여자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울리다가 나왔었죠. 누가 나왔나요? 合适. 하지만 이번 6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适合. 보세요. 4급 학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만 딱 넣는다라는 거죠. 合适 여러분 뭐였어요?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适合는 뭡니까?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그 뒤에 어울리는 대상이 나올 수 있는 동사였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한 번 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 적중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适合가 쓰기 제1부분에 나올 거예요. 나올만 하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듣기에 다른 영역에. 그렇다면 쓰기 제1부분에 适合, 合适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동사와 형용사의 어휘의 특징을 파악하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총평 강의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올 것들을 가져갔어요. 착륙하다 나올 것 같아요. 쓰기 제2부분에. 그러면 착륙하고 있는 사진만 외워놨다가 예문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착륙하다, 짱루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쌤 이거 덩어리로 나올 것 같아요. 듣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주사를 넣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2019년 벌써 2번이나. 그러면 당연히 2020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사를 넣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가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해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놓으세요. 害怕打针孩子害怕打针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듣기에 언급됐지만 듣기에만 나오지 않고 어느 다른 영역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미루 선생님이 쓰기 제1부분에 가지고 왔어요. 듣기에 나왔어요. 근데 쓰기 제1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자, 선생님 또 적중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촉. 숲에서 길을 잃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태양의 방향을 따라서 가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과거에 듣기와 독해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의 노하우예요. 7년 동안 70회 정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루가 나오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문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미루가 나오며 쓰기 제1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2부분과 독해에도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너무 중요할 거예요. 길을 잃다, 미루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웨이시엔 이번에 나왔고요. 위험하다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번 6월에 긴장하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 너무 찍고 싶었어요. 상반기 총평. 왜냐면 이 진짱이 그냥 진짱이 딱 나온 게 아니라 1월과 2월과 5월에 진짱 이런 어휘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쓰기 제2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시험 보시기 전에 오쌤의 총평 강의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총평 찍을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나왔고 나올 수 있고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될 내용들만 정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평을 확인하시는 학우님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이런 단어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선순위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쓰기 제1부분에 마킹하세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值得.
그러면 읽다, 유해두. 그래서 유해두가 주의더 위하의 목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만 나오면 어순배열 할 수 있을 텐데 뭐가 나오냐면 꼼꼼히 읽다가 나와요. 형용사가 앞에 들어가서 이 사이에 이 더가 생략된 문제가 어순배열 문제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딱 세 개를 찢어 놓으면 어순배열 못 하십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은 꼼꼼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仔细阅读 덩어리를 외워놓으세요. 쓰기제 일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유머러스하다 이거 듣기에 나왔었어요. 요모가 딱 나오면 여러분 선생님 얘기 좀 할게요. 쓰기제 이 부분에 시어화가 나왔어요. 2019년 시험에 시어화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시어화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이게 우스갯소리. 그럼 그 앞에 뭐 나와야 될까요? 지향이 나와야 돼요. 지향을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하다로 끝나면 안 돼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제 친구가 유머러스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재밌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의 쓰기제 이번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 시어화 나왔어?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유머러스하다가 나와야 되겠네? 이런 게 모범 답안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볼 때 그 사진만 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제자의 의도를 한 번 더 강조해드려요.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시어화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단어를 써야 돼? 유머러스하다, 요모.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들려주다, 장, 시어화.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적중할게요. 7, 8월에 분명히 맛에 관해서 나올 거예요. 선생님 무슨 근거? 나왔으니까. 다른 영역의 맛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6월달 예문 들어드릴까요? 쓰기 제1부분 어순배열 문제예요. 짜다 나왔어요. 달다 나왔어요. 2020년 2월 시험에 맵다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7, 8월에 분명히 다른 거 나올 거예요. 맛을 비롯해서 웨이따오를 비롯해서 분명히 맛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맛은 꼭 외워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은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수안 티엔 쿨라 시엔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이런 식으로 외워 놓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암기하고 최소한도로 쓰기 제 이 부분에 활용해 주셔야 될 동사, 형용사 이런 어휘들을 외우면 듣기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명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듣기지만 듣기뿐만 아니라 무조건. 자,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경극, 만리장성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쓰기제 이 부분에 만리장성 적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만리장성 그림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만리장성 나오면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예문은 딱 하나 외우고 가셔야 돼요. 쌤이 근데 독해에서 나왔던 모범답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극 정도는 무조건 외우시고요. 만리장성. 자, 그 다음에 석사, 박사 나옵니다. 석사, 수어실, 박사, 보실. 여러분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되죠.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 할 때 어떤 동사 씁니까? 두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 두 수어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 두 보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석박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대학원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을 중국 사람들은 연구하다라고 해서 연구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제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해요 라고 한다면 두 연지우서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듣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에서 쓸 수 있는 축약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두 연지우성 나오면 알 텐데 딱 축약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듣기에 두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두옌 뭐지? 두옌이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약형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강의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다 두옌, 두옌까지 같이 공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적중할게요. 직업 나올 것 같아요. 직업 한번 읽어볼게요. 경찰, 징차, 기자, 记者, 여행 가이드, 导游, 변호사, 律师. 최근 상반기 총평에 전부 다 나왔던 직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명사가 나오면 사실 동사에 관련된 문제죠. 직업이 나오면 딴 거 하지 마.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대다, 시자, 정웨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업군 딱 나오면 이런 모범 답안을 쓰세요라고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저는 되고 싶어요. 我想成为 한 명의 이민, 优秀的 우수한 경찰, 가이드, 기자, 변호사 이게 되세요. 그래서 어떤 어휘를 쓸 수 있어야 된다? 成为를 써야 된다. 저의 접근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게 나오면 딱 하나만 외워놓으세요. 대표적인 거. 그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겠죠. 나올 것 같아요. 직업군 외우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쌤 나올 것 같습니다. 미마 비밀번호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 나올 것 같아요. 동물이라고 하면 호랑이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죠. 라오후. 그래서 제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쌤이 동물 나옵니다. 이런 거 꼭 나옵니다. 라는 것들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쌤 또 적중할게요. 신체 일부 나올 것 같아요. 팔, 끄보, 다리, 투이. 자, 그런데 사실 끄보와 투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적고요. 뭐가 나오냐면 심하다가 나와요. 리하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 팔이 심하게 아프다. 我胳膊疼得很厉害. 이런 걸 써주셔야 돼요. 내 다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 我腿疼得很厉害. 접근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그래서 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진짜 7, 8월에 한번 보세요. 적중 가능성 몇 프로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적중했잖아요. 동작 책은 듣기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쓰기 제2부분에 동작 나왔어요. 여러분 합리적이죠? 믿을 수 있겠죠? 그냥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나왔던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듣기 하고 있지만 이런 어휘들이 전부 다 7, 8월에 나올 거라니까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동작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숲. 아까 그랬잖아요, 쌤이. 숲에서 길을 잃으면 이렇게 해. 숲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森林 외워주시고요. 자, 이번 6월에 나왔습니다. 임대료를 뭐라고 한다? 방주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러면 집주인 언급될 거예요. 방동 나올 거고요. 자, 이웃 관계를 표현해서 린주의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될 어휘들이니까 암기하고 가시면 정리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듣기의 문제풀이 정략은요. 어휘만 외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어떻게? 상황별로 출제됩니다. 내가 이사를 했는데 내가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샀는데 등등의 상황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상황별로 출제될 수 있는 표현을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같이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선생님 정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제가 독해와 쓰기는 어느 일정한 점수가 나오는데 듣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자, 이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단기간에 HSK를 공부한 친구들. 중국어를 제대로 읽는 훈련이 안 된 친구들, 이런 분들이 듣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독해 공부할 때, 쓰기 공부할 때 무조건 내뱉는 연습 하셔야 된다고. 오쌤 공부 스타일은 그래요. 쌤 수업할 때 무조건 읽기 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쓰기 제 이 부분 사실 문장 안 외워도 돼. 내가 평소에 말 많이 하면 그 말 많이 했던 게 뭐로 만들어진다?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야. 결론이에요. 쓰기 제2 부분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평소에 읽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HSK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게 되면 듣기가 돼요. 여러분이 내뱉는 연습을 하면 들려요. 그래서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끊어읽기. 끊어읽기 너무 중요해요. 끊어읽기 하시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성조와 발음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조가 달라지면 발음이 다르면 또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평소에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을 하신다면 정말 듣기는 커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읽기 독해에서도요. 끊어읽기 독해에서도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와 독해는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독해의 지문이 듣기로 만들어지고 듣기의 지문이 독해로 만들어짐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성적이 동일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듣기의 전형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독해 볼게요. 이번 2020년 참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당연히 어휘는 뭐가 중요했어요?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명사, 이 형용사에 대한 주어, 명사. 그래서 품사는 동사, 명사, 형용사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뭐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부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어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부사가 제일 약해요. 어떤 어휘가 나왔는데 부사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선생님이 정리해드리는 부사는 싸그리 다 외우고 가십시다. 자, 동사, 명사, 형용사 이외에 뭐가 많이 나온다? 부사와 양사 등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것도 적중입니다. 앞으로 쓰기 제2부분에 나올 만한 동사 가지고 왔습니다. 안경을 끼다, 모자를 쓰다, 따이 나올 것 같아요.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닦다, 버리다, 걸다 이런 게 시험에 지금 몇 달 동안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들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름자의 동사는 무조건 나오니까 따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걸다뿐만 아니라 이름자의 동사는 무조건 다 외우고 가십시다. 나와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기다가 책은 몇 달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반되는 내용이 꼭 나와요. 그래서 지다 나올 거예요. 수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다가 독해제 1부분에 빈칸 채워 넣는 문제에 나왔거든요. 희한해요. 독해제 1부분에 나오면 이 부분으로 문제가 만들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견딜 수 없다 제자 수어부리어 외우셔야 돼요. 맵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매운 정도가 견딜 수 없다 라다 수어부리어 이런 거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엄격하다严格 공동의 공통, 따뜻하다, 暖和, 견해, 看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bien, 왕복을 나타내는 탕. 여러분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작문을 해보십시오. 어순배열이 됐든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전부 다 부사예요. 다 이번에 상반기에 나왔던 부사예요. 외우셔야 돼요. 자, 뭐뭐 하는 김에 순비엔. 자, 그 다음에 이 어휘 별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선생님 생각으로는 쓰기 제1부분에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여태껏. 총라이라는 부사의 특징이 있죠. 이런 게 대답해보세요. 선생님 수업 들었던 학우님들 총라이의 특징은 뭐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강조해드리잖아요. 총라이 뒤에는 무조건 부정 형태가 나와야 돼. 총라이 뿌가 나오든 총라이 메요가 나오든 잊지 마세요. 총라이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부정 형태가 나와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총라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最好. 제발은 2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상반기에. 千万 제발. 종종, 왕왕, 때때로 가끔, 어월, 도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쓰기 제2부분에 나오면 到处. 앞뒤의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부사 却, 도대체, 究竟, 어쩔 수 없이, 不得不, 잠시, 잠깐, 暂时, 오로지 전문적으로, 专门, 고의로, 故意. 이런 게 선생님이 쓰기 제1부분과 2부분에 7, 8월 향후 이후에 나올 것 같은 어휘들을 지금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 총평강의 아니죠. 적중강이죠. 외우고 가세요. 외우고 가시면 여러분 문제를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옵니다. 총평에 나왔던 것들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해 제2부분은요. 어순배열인데 접속사가 꽤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나왔던 게 A 하기만 하면 뭐뭐 한다. 只要 A 就 B. 이런 아이들이 난이도 중. 조금 올라가면 설령 뭐뭐라 한다 하더라도 其实也 호응 구조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첫 줄에 가는 뭐뭐 함에 따라 随着 무조건 뒤에 들어가는 A 하지 않았다면 否则 그렇지 않는다면 否则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앞뒤에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난이도 하 하지만 但是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처음에 들어가냐 두 번째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 제3부분은요. 해커스 교재 한 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예문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주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왔었어요. 요즘에
전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자 메뉴판, 电子菜单, 전자 결제, 电子付款, 그다음에 간접 흡연.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二手烟. 이런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총평 플러스 기출 자료를 드려요. 그 자료 하나면 충분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였습니다. 자, 그럼 독해를 전략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철저한 뭐가 필요하다? 시간 배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총평 강의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또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오늘의 가회 채널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우리 해커스 중국어에 오늘의 가회가 있는데 거기에 독해 제1부분, 2부분 문제 푸는 거 직접 풀어드립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평 강의 플러스 우리 오늘의 가회까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당수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길지 않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잖아요. 보면서 어휘들, 문장들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에서는 철저한 뭐가 중요하다? 시간 배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키워드는 뭐다? 수러. 그래서 어휘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러 찾는 연습. 수러를 빨리 찾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건 100%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문제 풀었는데 독해제 일부분만 10개 중에 5개 맞아요. 그러면서 어휘량 늘리고 문제 푸는 속도 늘리면 10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휘 당연히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요. 시간 배분하시고요. 빨리 수러 잡는 연습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되는 쓰기 제1부분이죠. 자, 쓰기 제1부분은요. 제일 먼저 6대 문장 성분을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어떤 학우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정말 아무리 해도 쓰기가 저는 원래 어법을 싫어해서 아무래도 쓰기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어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 주어, 수어, 목적어고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은 관형어라고 하고 수어를 꾸며주는 성분은 부사어라고 하고 모든 동작에 대한 결과는 수어 뒤에 들어가서 보어로 사용된다. 어법을 싫어하더라도 이 정도의 6대 문장 성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노트에다가 차근차근 좀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쌤하고 수업 듣다 보면 막 수십 개의 단어를 외우면 정리가 안 되는데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만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지 그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6대 문장 성분은 HSK 사고 공부하는데 정말 기본이에요. 이건 알고 하셔야 돼요. 6대 문장 성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해커스 교재 보면 쓰기에 합격비책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합격비책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알 때까지 정독해요. 최소 5번 정도 친구들이 봐요. 나는 알 때까지. 내가 안 외워져. 어법 아무것도 몰라. 그럼 10번이라도 봐봐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대 문장 성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 6대 문장 성분 안에 3대 동사가 있잖아요. 이다, 시, 뭔가를 소유하다, 요, 어느 장소에 있다, 在. 자, 이번 2020년에는 여러분 희한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10개의 어순비열 문제가 있으면 시는 하나, 요는 하나, 짜에는 하나 이렇게 한 문항씩 나와요. 근데 2020년 1월, 2월에는요. 시 2개, 요 2개 이런 식으로 믹스돼서 최소 시, 요, 짜에만 3문항씩 나왔어요. 여러분 10문제 중에 3문항씩이면 정말 배점 높지 않습니까? 출제율 높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6대 문장 플러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3대 동사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특수문형. 밭자구문 있고 빼자구문 있고 겸어문 있고 연동문 등 이런 정확한 어순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2020년 또 희한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번 달까지 70번 시험 봤거든요. 70번 시험 보고 있는데 밭자구문이 안 나온 회차가 원래 4번 지금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2020년에만 지금 2번. 여러분 2020년 지금 시험 4번 진행됐는데 2번 밭자구문이 안 나왔어요. 희한하죠.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저 바짝고문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왔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짝고문은 무조건 나오는 문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안 나오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바짜 빼, 그 다음에 랑이라는 사용동사를 쓴 경험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5월, 6월에는 희한하네요. 연동문이 2문항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 문형들을 좀 정리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커스 단기간에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해커스 교재 보면 합격비 책 1번부터 아까 5번까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합격비 책 6번부터 13번까지는 특수문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 3번에서 5번까지 훑으세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일정한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해석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해석하는데도. 구조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법이 너무 싫어도 합격비 책 1번부터 13번까지는 몇 번씩 정독을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듣기 강의해드렸지만 듣기나 독해에서 나왔던 것들이 어디에 출제되고 있다? 쓰기 제2부문에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오늘 그런 그림들 가지고 와봤거든요.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쌤이 우리 10일 만에 완성하는 10일 완성 쓰기 우리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쌤 자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강에서. 이 강의는 100%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쌤이 그럼 지금 선생님 자료에서 가지고 왔던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드렸어요. 위험해, 很危险. 무엇이 위험해? 여러분 이게 주어예요. 학생들이 여기서 다 틀려요. 복잡한 주어가 나오거든요. 주어가 개사구 플러스 동사가 주어의 형태가 나와요. 읽어보실게요. 주유소 근처에서 담배 피는 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在加油站附近抽烟很危险. 이게 기출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출에서 여러분 최근에 어떻게 시험에 나온지 아세요? 단어만 바뀌어요. 보세요. 너무 위험해요. 十分危险. 정도부사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주어. 형태 똑같아요. 개사구, 동사가 주어가 된 경우. 뭐만 바뀌는 수준이다? 단어만 바뀌는 수준이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숲에서 길을 잃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在森林里迷路十分危险. 쌤이 아까 강조해드렸던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선생님의 기출 자료를 공부하고 계시면 여기다가 뭐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단어만 싹싹싹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이미 사고가 되었잖아. 문제 푸는 방법을 이미 익혔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쉬우세요.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자, 또 적중한 거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감사해요. 간시에. 무엇을 감사하는데요? 선생님 이거 자료에 있어요. 지지와 격려를 十分感谢. 10번은 쌤 빼버렸어요. 感谢支持和鼓励. 자, 이게 여러분 관용어예요. 학생들이 이 관용에서 다 틀리잖아요. 선생님 어디가 틀리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니인이 나오잖아요. 니인이 딱 하나로 나와요. 그럼 니인을 무조건 간시에 앞에 주어로 넣어요. 당신이 감사해요? 아니잖아. 감사하는 것은 1인칭 주어를 생략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가 나오면 무조건 수로 자리에 놓고 주어 생략해요. 그러면 니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 여기서는 관용어로 쓰인다고. 제가 이런 예문들을 되게 많이 강조해 드려요. 근데 최근에 똑같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에 대한 지지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위에 게 선생님 자료고 밑에 게 출제된 예문이에요. 感谢您对我的支持. 공부하셔야 되겠죠? 쌤 자료로 이건 거예요. 이렇게 적중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발 선생님의 노하우를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가셔서 쉽게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평을 통해서 처음 출제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생님 총평할 때 기존의 쌤하고 했던 문제는 많이 안 다뤄드려요. 근데 항상 10개 중에 한 문항 혹은 두 문항 정도는 그래도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언제까지 총평 보실 건데요? 선생님이 해커스에서 강의하는 그날까지. 매달 볼 거예요. 왜 보실 건데요? 왜? 새로운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못 가르쳐 드리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쌤 새로운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기존 들어갈게요. 여러분 기존은요. 다이어트를 해서 아주 날씬한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제시어가 减肥가 나와요. 그럼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 减肥가 나오면 이 예문 써. 모범 답안을 만들어드려요. 그녀가 작년부터 다이어트해서 성공했어. 她从去年开始减肥 마침내 성공했어. 终于成功了. 나왔고 또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여전히 뚱뚱해요. 뚱뚱한 사람이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减肥가 나왔다고 치자.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처음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거 다 틀렸잖아요. 다이어트가 여동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시험을 안 본 사람은 선생님들조차도 처음 보는 예문일 거예요. 4급에서 처음 나왔던 예문이에요. 다이어트가 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다 틀렸잖아요. 다이어트가 되었어요. 减肥成了 여동생의 가장 큰. 이 관용어에서 또 다 틀렸고 妹妹最大的 걱정거리 4급에서 좀 어려운 단어였고 烦恼 결론이에요. 선생님도 매달 총평을 통해서 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예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이어트 하다가 성공한 그림만 나온다면 선생님의 적중은 예상은 뚱뚱한 사람의 사진이 나오고 减肥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공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여동생의 아니면 그녀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범 답안을 거의 기출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减肥成了妹妹最大的烦恼 예문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께서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나올 거예요. 예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생아를 안고 있는 그림은 전형적인 문제죠. 그러면 우리 해커스 실더 강조 구문에 보면 적중하고 있고 나오는 예문인데요. 우리 아이가 지난주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해서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더 강조 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我孩子是上个星期出生的 여러분 이게 기존에 항상 쌤이 외우라고 했던 예문입니다. 근데 처음 나오는 예문이 있습니다. 출생이 선생님도 뭐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동사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명사화되어서 아이의 출생이 한 가족으로 하여금 너무 기쁘게 합니다라는 겸허문으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孩子的出生 보세요 여러분. 出生 여러분들이 동사로만 기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孩子的出生让一家人很开心 그래서 무조건 쌤이 총평에는요. 새로 출제되는 예문들을 많이 보여드려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처음 나왔던 특수문형이에요. 이 일은 这份工作 여러분 조금도 뭐뭐하지 않는다. 이 문형 몰라서 학생들 다 틀렸잖아요. 一点儿也不 一点儿也 대신에 一点儿都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기 제1부분 한 문항당 6점짜리인데 몰라서 틀리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조금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这份工作一点也不 홀가분하다, 수월하다, 轻松 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의 분석 어떻습니까? 기존의 이런 예문에서 이제는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 이 새로운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총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시험 끝나고 나면 싹 다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현강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고 가는데 어떻게 합격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총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쓰기 제2부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듣기와 독해에서 언급된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고 있다? 쓰기 제2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또 적중하려고 가져갔어요. 자, 지금 몇 달 동안 페이지 쪽수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양사 중에 이해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선생님 어떤 모범 답안 가지고 왔냐면 이번 6월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쓰기 제2부분에 나올 거예요.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자, 이 잡지의 답이 杂志的答案 있습니다. 在되는 장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마지막 1조, 最后一页. 여러분 물어볼게요. 한 권의 두꺼운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장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절대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쓰기 제2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오세미 그리고 해커스 교재에서 제시해드리는 답안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쓰기 제1부분이나 아니면 듣기와 독해에 나왔던 어휘들이 통으로 나오네? 그래서 통문장을 외워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께서 답안으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순비어에 나왔었어요. 잡지의 답안이 제일 마지막 1쪽에 있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7, 8월에 나오면 여러분 소문 좀 내주세요. 오셈 총평에서 나왔다고. 그죠? 자주다 다 안자에 수이호 이에 이런 거 외워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쌤 또 적중할게요. 에이, 만리장성 나올 것 같아요. 장청. 자, 여러분 창청 나오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모범 답안이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은요, 아까 쌤이值得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值得去看的地方. 이게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는 예문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은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읽어보실게요. 장청是 值得去看的地方. 항상 학생들 이렇게 작문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모범 답안 좀 바꿔볼게요. 5월에 독해에 나왔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자랑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이거 쓰면 정말 무조건 8점 받을 것 같은데요. 장청是 中国的骄傲.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총평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갈 거예요. 이런 좋은 정답이. 쓰십시오. 그래서 향후 시험에 장청 나오면 长城是中国的骄傲. 이제는 이런 답안 좀 써보십시다. 너무 좋죠? 너무 멋지죠? 이런 답안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총평 강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총평은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확인 강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시험을 볼 친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강의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기출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 볼게요. 선생님 아까 이름절 동사 나온다 그랬잖아요. 꼭 외우시고 가십시오. 이름절은 다이 나오면 저는 항상 이 예문을 외워드리고요. 아니면 해커스 교재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소파를 거실까지 들고 옮겼습니다. 我们把沙发抬到客厅了.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 자료를 통해서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좋은 문장들을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쌤, 제가 만든 문장은요. 여러분들 만든 문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4급 학생들은 기초, 이제 막 기초를 떼고 올라오신 학우님들이 대다수거든요. 오랜 기간 학습을 했고 중국어에 일정한 좋은 어감이 있으면 스스로가 작문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셈이 도움이 필요하겠죠. 해커스 교재가 다 교재를 통해서 외워주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교재와 오셈 자료를 통해서 총평 강의가 됐든 우리 또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HSK 시험 체제가 변경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카톡으로 어떤 친구는 쌤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저한테 확인차 문의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정확한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만 있을 뿐이고요. 자, 이런 시험 체제 변경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 얘기를 좀 할게요. 선생님은 신 HSK 2010년부터 시행되는 신 HSK 전부터 HSK 강의를 했습니다. 중급, 5급에서 8급까지 수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구 HSK 시험은요, 중국어를 하나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험 유형을 외워서 8급까지 딸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중국어 합격만 하면 뭐하냐, 자격증만 있으면 뭐하냐,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2010년부터 신 HSK가 시행이 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4급, 소위 말하면 초급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문이 있어요. 장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이 돼야지만이 장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신 HSK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지금도 시험 문제를 보면 현재 중국의 실생활에서 쓰는 각종의 다양한 표현들과 그냥 공부하면 안 돼. 어느 일정한 열심히, 그리고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 기본 수준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9급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중국어를 해서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신 HSK가 바뀌었을 때처럼 이 시험 체제가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 학습자에게는 중국어를 배워서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다방면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선생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시험으로 바뀌든지 간에. 그렇죠? 자, 그러면 중국어 기본 문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대 문장 성분. 그래서 저는 1급이 됐든 3급이 됐든 6급이 됐든 모든 기초, 중급, 고급까지 기본기를 차근차근 다진다면 4급에서 5급, 5급에서 6급, 6급에서 그 높은 급수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체제 변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본기만 잘 다져주시면 나중에 시험 체제가 바뀌었고 문제가 바뀌었고 그거는 쌤한테 맡겨주세요. 선생님들이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수업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체제 변경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기초를 다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커스 라인의 자동발사 1탄, 2탄 기본기를 다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재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초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중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중국어의 보어를 잘해야 된다. 자동발사 2탄에 보면 보어의 내용들이 너무 재밌게 말로 나왔는데 학생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맨날 우리의 수준은 왕초보, 왕초보에서 맨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 변경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금 중급 수준의 회화 수준을 보어까지 받자 구문, 빼자 구문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내가 내뱉는 연습들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쌤이 할게요. 그 다음에는 출제 경향 파악하기. 여러분 5셈 믿을 수 있죠. 지금까지 4급 이 70회까지 시험을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5셈밖에 없을 거예요. 출제 경향 앞으로 바뀌어도 쌤이 분석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게요. 그리고 출제 경향 익혀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선생님이 기출문제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스 선생님들 믿으시고요. 시험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요동하지 말고 우리는 기본기 다지고 출제 경향 파악해서 기출문제까지 풀고 시험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면 부족함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많이 불안하시죠?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다른 것에 보지 말고 풀지 말고 해커스 교재와 오셈 자료, 오셈 강의로 충분히 복습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 8월 시험 보시는 학우님들 자요!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좀 더 힘내셔서 좋은 결과로 합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